내가 내 이름을 썼어. 내 손으로 직접. 60세 파티마 자밀라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한글을 쓰며 흘린 눈물. 평생 문맹으로 살아온 사우디 여성이 생애 처음 자신의 이름을 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슬람 보수주의의 심장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600년 전 조선의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한 글자라며 만든 한글이 2019년 BTS 콘서트 이후 19억 무슬림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한글이 악마의 문자라며 맹렬히 반발했지만 결국 중동 10개국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24개 글자에 어떤 마법이 숨어 있기에 이슬람 세계를 뒤흔들고 여성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걸까요? 세종대왕도 상상하지 못했을 놀라운 복수극, 지금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자밀라 알카림입니다. 28세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제 삶의 전부였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여성교사 정원을 줄인다는 이유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세종대왕님이라는 분과 인연을 맺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19년 3월 어느 따뜻한 오후였어요. 일자리를 찾아 리야드 시내를 헤매던 중이었습니다. 6개월째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만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거절 통보를 받고 우울한 마음으로 킹 파드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고개를 들어보니 거대한 전광판에 신기한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동그라미와 직선들이 조합된 아름다운 모양이었죠. 그 아래에는 아랍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여성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원 여성 전용 한글 수업. 그날 밤 집에서 몰래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며칠 전 방탄소년단이라는 한국 가수들이 리야드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그때부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했어요. 한글은 600년 전 조선이라는 나라의 세종대왕이라는 임금이 직접 만든 문자였습니다. 그것도 양반이 아닌 평민들, 특히 여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했어요. 여성을 위한 문자라니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공개적으로 글을 쓰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일인데 600년 전 한국에서는 이미 여성을 위한 문자를 만들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용기를 내어 한국문화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많은 여성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모두 저처럼 어제 전광판을 본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정말 우리가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옆에 있던 여성이 불안해했습니다. 네, 여성 전용이에요. 안심하고 들어오세요. 이재민이라는 한국문화원장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민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들만을 위한 한글 수업을 시작하는 날이니까요. 그분이 세종대왕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특히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여성들도요. 여성들도.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한글은 특별해요. 단 24개의 글자로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쓸 수 있거든요. 이 원장님이 칠판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는 어리둥절했어요. 이건 이응이에요. 그리고 이건 막대기 하나를 그었습니다. 이건 아예요. 이 둘을 합치면 아,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 1분 만에 우리가 글자를 읽다니요. 정말 이렇게 쉬운가요? 대학생 같아 보이는 젊은 여성이 물었어요. 네. 세종대왕님이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에 깨우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운다고 하셨죠. 왜요? 왜 그렇게 쉽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수업이 끝나고 나올 때 우리는 모두 들떠 있었어요. 단 2시간 만에 우리는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거든요. 자밀라. 제 이름을 한글로 쓴 종이를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마치 새로운 내가 태어난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 파티마 자밀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밀라야, 소문 들었어. 네가 그 이상한 수업에 갔다고. 엄마, 한글이에요. 정말 놀라운 문자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어머니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맛보고 말았어요. 배움의 기쁨을. 그리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한글로 일기를 썼습니다. 서툴렀지만 제 생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나는 새로 태어났다. 그게 제 첫 한글 일기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한국문화원 수업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자리가 없었어요. 대기자만 300명이 넘는다고 했죠.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기초는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요? 여성들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네. 하지만 비밀로 해야 해요. 제 집 지하실에서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지하 한글 교실이요. 세종대왕님의 정신이 600년 만에 사막에서 다시 꽃피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첫 수업에는 5명이 왔어요. 모두 문화원 수업에 들어가지 못한 여성들이었죠. 마리암, 사피아, 하난, 누라. 나이도 배경도 다른 여성들이 한글을 배우겠다는 하나의 목적으로 모인 거예요. 지하실은 좁고 어두웠지만 우리의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자, 이게 기억이에요. 기억이라고 읽어요. 제가 이재민 원장님을 흉내내며 설명했습니다. 기억. 여성들이 따라했어요. 그 순간 묘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요. 몇 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리암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한국 드라마인데 자막에 한글이 있어요. 정말이었어요. 아랍어 자막 옆에 한글 자막이 함께 나오고 있었죠. 사랑해요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어머, 이제 몇 글자가 보여요. 사피아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드라마를 교재로 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같은 간단한 문장들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했어요. 검열받지 않고 허락받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걸 쓸 수 있다는 게요. 한 달이 지나자 10명이, 2달 후에는 20명이 왔어요. 지하실이 비좁아서 거실까지 써야 했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어머니였어요. 자밀라야, 나도 배워볼 수 있을까? 어느 날 어머니 파티마 자밀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60세를 바라보는 어머니는 평생 보수적으로 사셨던 분이었어요. 정말요, 엄마? 그래, 네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니 나도 궁금하더구나. 그날 저녁 어머니는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다른 여성들이 놀라서 인사했어요. 엄마, 이게 아예요. 아라고 소리나요. 제가 어머니 손을 잡고 글자를 써보도록 도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가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그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세요? 미안하다. 그냥 내 나이에 글자를 배울 줄은 몰랐거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문맹이셨다는 걸요. 아랍어도 제대로 읽지 못하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누구보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마치 메마른 사막이 비를 흡수하듯이요. 일주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쓴 거예요. 파티마.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내 이름을 썼어. 내 손으로 직접. 그 순간 지하실에 있던 모든 여성들이 박수를 쳤어요. 어머니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어머니가 이웃 아주머니들을 데려오기 시작했거든요. 50대, 60대 여성들이었죠. 이제 우리 지하교실은 세대를 아우르는 배움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제 절친 사피아 알누르가 어느 날 제안했습니다. 자밀라, 우리 이제 숨어서만 할 수는 없어. 한글 카페를 열어보자. 카페? 그래. 메뉴를 한글로 쓰고 주문도 한글로 받는 거야. 처음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공개적으로 한글을 사용한다니. 사피아, 그건 너무 위험해. 자밀라, 우리가 언제까지 지하실에만 있을 거야? 이제는 세상에 보여줄 때야. 사피아의 눈은 결의에 차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준비했습니다.
사피아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카페를 빌려서 쓰기로 했어요. 드디어 오픈날. 우리는 카페 이름을 세종이라고 지었어요. 간판은 아랍어와 한글을 함께 썼죠. 메뉴판은 더 파격적이었어요. 커피 마이너스 커피, 차 마이너스 차, 케이크 마이너스 케이크. 단순했지만 그게 포인트였어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첫 손님은 우리 한글 교실의 학생들이었어요. 정말 한글로 주문하는 거예요? 마리암이 신기해했어요. 네. 뭐 드실래요? 커피 하나 주세요. 마리암이 한글 메뉴판을 가리키며 주문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 몇 명이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죠. 여기가 그 한글 카페예요? 와, 정말 신기해요. 저희도 주문해봐도 돼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소셜미디어에서 한글 카페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좋은 반응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한 남자가 들어와서 소리쳤어요. 여자들이 이상한 글자로 장사를 하다니.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카페에 있던 여성 손님들이 일어선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죠? 그저 커피를 마시고 있을 뿐이에요. 글자를 배우는 게 죄인가요? 남자는 수적 열쇠에 밀려 결국 나갔어요.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카페로 찾아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함마드 빈 라시드입니다.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왕족이었거든요. 편하게 대해주세요. 저는 그저 한글에 관심이 있어서 왔을 뿐이에요. 왕자님은 카페를 둘러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인상적이네요. 여성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모습이. 혹시 커피 한 잔 주문해도 될까요? 왕자님이 메뉴판을 보며 더듬거렸어요. 아이스 커피요.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커피를 마시며 왕자님이 말했어요. 이런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나라도 변해야 합니다. 저도 현대의 세종대왕이 되고 싶어요. 그의 방문은 큰 화제가 됐어요. 왕자님이 인정한 한글 카페라는 타이틀이 붙었죠. 한 달이 지나자 우리 카페는 리야드의 명소가 되었어요. 여성들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남성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죠. 세종대왕님의 정신이 600년을 뛰어넘어 사막에서 다시 꽃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어느 날 받은 편지였어요. 세종카페 여러분께. 저는 15살 소녀예요. 부모님이 학교를 그만두게 했는데 언니 따라 카페에 와서 메뉴판을 읽어봤어요. 제가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제 저도 한글을 배우고 싶어요. 희망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밤 사피아와 저는 카페에서 한글 수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자밀라, 이거 봐. 사피아가 태블릿을 들고 뛰어왔어요. 화면에는 CNN 기사가 떠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한글 혁명 마이너스 여성들이 자유를 쓰다. 우리 카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한글 메뉴판을 읽는 여성들의 모습과 함께요. 세계적인 뉴스가 됐어. 고지어 BBC, 알자지라, 프랑스 르몽드까지. 전 세계 언론이 우리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특히 보수 종교계의 대표적 인물인 칼리드 셰이크가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수년간 여성 교육을 반대해온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였거든요. 보수 언론은 우리를 맹렬히 비난했어요. 특히 종교 지도자 칼리드 셰이크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글은 여성들을 타락시키는 악마의 문자다. 이를 배우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다. 그의 발언 후 카페 앞에는 시위대가 모였어요. 한글 카페를 폐쇄하라. 우리 딸들을 지켜라. 반대로 젊은 세대는 우리를 지지했어요. 한글 배우는 게 뭐가 문제야? 여성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 가장 극적인 순간은 생방송 토론회였어요. 칼리드 셰이크와 제가 직접 대면하게 된 거죠. 당신들이 하는 일은 우리 전통을 파괴하는 거요. 칼리드가 고함쳤어요. 전통이 여성의 교육을 막는 거라면 그런 전통은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감히 어린 여자가. 저는 28살입니다. 그리고 한글을 배운 후 처음으로 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바로 문제야. 여자는 조용해야 해. 왜요? 왜 여자는 조용해야 하죠?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세종대왕은 600년 전에 모든 백성이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우리는 2024년을 살고 있어요. 600년 전 조선보다도 뒤처진 삶을 살아야 합니까? 칼리드는 할 말을 잃었어요. 방송이 끝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함마드 빈 라시드 왕자님이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한글 교육은 여성의 기본권입니다. 정부는 이를 지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수파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어느 날 새벽 카페에 불이 났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달려가 보니 내부는 처참했어요. 한글로 쓴 메뉴판, 교재들, 학생들의 작품 모두 재가 되어 있었죠. 벽에는 붉은 페인트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한글을 버려라. 아니면 다음은 너희다. 칼리드 세력이 한 짓이 분명해. 사피아가 분노했어요. 다음 날 더 나쁜 소식이 왔어요. 자밀라 씨를 체포하라는 영장이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줬어요. 사회질서 교란, 종교 모독, 외국 문화 전파. 심각했습니다. 칼리드 셰이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틀 동안 저는 안전가옥에 숨어 있었어요. 그동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먼저 한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사우디 정부는 여성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다음은 유엔이었어요. 한글 교육 탄압은 명백한 인권 침해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건 사우디 여성들의 반응이었어요. 우리는 자밀라와 함께한다. 수천 명의 여성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손에는 한글로 쓴 플래카드를 들고요. 자유, 평등, 교육권. 역사상 처음으로 사우디 여성들이 대규모 시위를 한 거예요. 한글은 우리의 권리다. 교육받을 자유를 보장하라. 남성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글을 배운 여성을 고용한 기업가들이었죠. 한글 교육 덕분에 유능한 직원을 얻었다. 경제 발전을 가로막지 마라. 국제 언론이 몰려들었고 전 세계가 사우디를 주목했어요. 칼리드는 궁지에 몰렸어요. 그의 극단적인 주장이 오히려 반발을 샀던 거죠. 마침내 왕실이 결정을 내렸어요. 한글 교육은 합법이다. 누구도 이를 방해할 수 없다. 그리고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어요. 칼리드 셰이크를 폭력 선동 혐의로 체포한다. 반전이었어요. 저를 체포하려던 사람이 오히려 체포된 거죠.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카페로 돌아왔어요. 폐허가 된 카페를 보며 눈물이 났지만 곧 희망을 봤어요.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손에는 각자 벽돌과 페인트를 들고요. 우리가 다시 지을 거예요. 더 크고 멋지게. 재건 작업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남성들도 도왔죠. 제 딸이 여기서 한글을 배웠어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한 아버지가 말했어요. 한 달 후 새로운 세종 카페가 문을 열었어요. 이전보다 2배나 큰 규모였죠. 개업식에는 무함마드 빈 라시드 왕자님이 직접 참석했어요.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닙니다. 자유와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날 저녁 칼리드의 추종자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뜻밖의 말을 했죠. 제 딸도 한글을 배우게 해주세요. 셰이크님은 틀렸어요. 제 딸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밀라 씨, 삼성전자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피아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한글을 할 줄 아는 여성 20명을 시범 채용하겠다고 해요. 정말요? 삼성의 김태현 지사장이 우리를 만났어요. 한글을 배울 정도로 진취적인 여성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 본사와의 소통도 원활해질 거고요. 일주일 후 삼성의 발표는 사우디를 뒤흔들었어요. 삼성전자 한글 가능 여성 20명 시범 채용. 초봉 연 5만 달러. 그날 우리 카페는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 한글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저도 삼성에 지원하고 싶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LG, 현대자동차 등 한국 대기업들이 앞다퉈 비슷한 발표를 한 거예요. 심지어 사우디 기업들도 동참했어요. 우리도 뒤처질 수 없다. 아람코까지 한글 가능 여성 우대 채용을 발표했어요. 이제 한글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기회의 언어가 된 거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첫 합격자가 나왔을 때였어요. 선생님, 저 삼성에 합격했어요. 마리암이 뛰어들어왔어요.
고지어 합격 소식이 이어졌어요. 6개월 만에 우리 학생 중 20명이 취업에 성공했어요. 그 중에는 첫 학생이었던 마리암도 있었고, 특히 마리암 알자흐라는 사우디텔레콤 영업이사까지 되었죠. 언론은 이를 한글 취업혁명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이었어요. 보수적이던 아버지들이 딸들을 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삼성에 들어가면 우리 집안이 일어설 수 있어요. 현실적인 이유였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종대왕님의 정신이 600년을 뛰어넘어 사막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부도 움직였어요. 모든 공립학교에 한글 선택 과목을 신설한다. 교육부 장관의 발표였어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실용 교육을 하겠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어요. 오늘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섰다. 경제적 독립의 도구가 됐고 사회 변화의 촉매가 됐다. 세종대왕님, 당신의 문자가 600년 후 사막에서 이런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밀라, 두바이에서 연락이 왔어. 사피아가 흥분해서 뛰어왔어요. 아랍에미리트 왕실에서 공식 초청장을 보낸 거였죠. 일주일 후 우리는 두바이에 있었어요. 황금빛 궁전에서 셰이카 모자 왕비가 우리를 맞았죠. 자밀라, 사피아, 환영해요. 당신들의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모자 왕비는 생각보다 젊고 진보적이었어요. 두바이 여성들도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우리가 중동 최초의 한글 대학을 만들 거예요. 거기서 한글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기술, 비즈니스까지 가르칠 거예요. 2달 후 세종여자대학교 두바이 캠퍼스가 문을 열었어요. 개교식에는 중동 전역에서 여성들이 모여들었죠. 쿠웨이트에서 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글 열풍이 불고 있지만 제대로 배울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한 여대생이 말했어요. 카타르에서 온 주부예요. 딸이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는데 같이 한글을 배워서 원어로 보고 싶어요. 또 다른 여성이 말했죠. 요르단에서 온 교수예요. 우리 대학에도 한글과를 만들 계획이에요. 여기서 배워서 돌아가 가르칠 거예요. 개교식 연설을 맡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자유의 언어이고 평등의 도구이며 기회의 열쇠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중동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정말로 도미노 현상이 시작됐어요. 오만 술탄국 한글교육센터 설립, 바레인 공무원 시험 한글 가산점 부여, 레바논 베이루트 대학 한글학과 신설. 심지어 보수적인 이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란 여성들 비밀 한글 모임 결성. 가장 극적인 순간은 아랍연맹 정상회의였어요. 요르단의 라니아 왕비가 연설했죠. 존경하는 정상 여러분, 저는 오늘 한글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왕비가 한글로 안녕하세요라고 쓰며 말했어요. 이 아름다운 문자가 우리 여성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정상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회의 결과는 역사적이었어요. 아랍연맹 주요 11개국 한글 교육 공식 지원 결정. 이제 한글은 중동 주요국들의 공식 제2외국어가 된 거예요. 그해 연말타임지는 저와 사피아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어요. 한글로 중동을 바꾼 여성들. 표지사진은 우리가 한글로 자유라고 쓰는 모습이었죠.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글이 가진 힘 때문이에요. 배우기 쉽고 쓰기 쉽고 무엇보다 평등한 문자거든요.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가 600년 후 사막의 여성들을 자유롭게 한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시작이에요. 중동 10개국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억압받는 여성들에게 한글을 전하고 싶어요. 한국 기업들의 채용 규모도 계속 확대됐어요. 삼성이 처음 20명 시범 채용으로 시작했지만 다른 기업들이 가세하면서 1년 후에는 전체 100명, 2년 후에는 300명, 마침내 500명까지 확대됐어요. 마리암 알자흐라는 사우디 텔레콤 영업이사가 되어 성공 모델이 됐고 그녀가 다시 한글 가능 여성들을 채용하는 선순환이 일어났어요.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교육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학장님, 올해 한글과 경쟁률이 의대를 넘었어요. 입학 담당자가 보고했어요. 80대 1이에요. 특히 여학생 지원이 95%예요.
이제 부모들이 먼저 딸들에게 한글을 배우라고 권하는 시대가 왔어요. 어머니 파티마 자밀라는 60대의 작가가 되셨어요. 한글로 쓴 첫 소설 세종대왕이 사막의 심은 꿈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까지 했어요. 자밀라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가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너 덕분에 나도 우리 모두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 2024년 두바이 엑스포에서는 한국어 통역사 50명이 투입됐고 공식 번역 프로그램에도 한국어 지원이 추가됐어요. 한글이 중동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속보가 들려왔어요. 중동 연맹 차원의 한글 교육 협력 조약 체결 예정. 사우디에서 시작된 시범 정책이 주변국의 관심을 끌었고 마침내 중동 연맹 차원의 조약으로 발전한 거였어요. 그해 10월 9일 한글날 저는 유네스코에서 세종대왕 정신계승상을 받았어요. 전 세계에서 문맹 퇴치에 기여한 개인에게 주는 상이었죠. 수상 소감에서 저는 말했어요. 600년 전 조선의 세종대왕이 꾸었던 꿈이 21세기 사막에서 꽃피고 있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희망이었고 자유였습니다. 그날 밤 리야드 하늘에는 한글로 사랑이라는 불꽃놀이가 펼쳐졌어요. 5년 전 종교경찰들이 돌을 던졌던 그 거리에서요. 지하실에서 시작된 작은 한글 교실이 중동 10개국을 바꾸고 수십만 명의 여성들에게 희망을 선사했어요. 한국 어학원과 학원들이 중동 곳곳에 생겨났고 한글은 더 이상 낯선 문자가 아니라 기회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마리암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이제 50명의 한글 선생님을 양성하고 있어요. 모두 우리 교실 출신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세종대왕님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날 저녁 일기에 썼어요. 오늘로써 세종대왕님의 꿈이 완전히 실현됐다. 600년 전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가 21세기 사막에서 여성들을 자유롭게 했다. 한 글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마침내 중동 전체를 변화시켰다. 세종대왕님, 당신의 애민정신이 국경과 시대를 뛰어넘어 여기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리야드의 불빛들이 한글처럼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 하나하나가 세종대왕님의 정신이 깃든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편견을 넘어선 경험이나 생각이 바뀌었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해외 반응 사연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